클래스를 설계하는 연습입니다. 목차를 먼저 만들까요? 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대상이에요. 동그라미.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하는 대상, 오브젝트죠. 오브젝트가 원이에요, 원.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원이 가져야 되는 어떤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원이 가져야 되는 속성은 원이죠. 그 원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원들마다 서로 다른 어떤 값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반지름? 네, 맞아요. 그죠? 원에 이렇게 반지름이 있으면 반지름 하나만 알면 어떤 원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뭐 작은 원인지 큰 원인지 뭐 또 정의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뭐 중심의 좌표는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위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 뭐 이렇게 생긴 원인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원인지 뭐 아니면 이렇게 생긴 원인지 그런 그 원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원들을 서로 다른 이런 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서로 다른 속성들이 뭐냐면 반지름일 거란 말이에요. 반지름. 그죠? 반지름만 있으면 원의 넓이도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원의 둘레의 길이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원이 가져야 될 속성은 반지름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정의를 한 거고, 원들마다, 뭐 1번 원, 그 다음에 여기 2번 원, 그리고 여기는 3번 동그라미. 각각의 동그라미들마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1번 동그라미에서도 넓이를 알 수 있으면 좋겠고, 둘레의 길이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도 넓이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둘레의 길이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모든 원들마다 다 동일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모든 원들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동일한 속성과 그 다음에 넓이 계산, 둘레 계산이라고 하는 동일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대상들에서 공통된 속성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대상을 실체화할 수 있는, 뭐 붕어빵이라고 하는 걸 실체화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을 실체화할 수 있는 공통된 속성들과 공통된 기능들을 뽑아서 그거를 코드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클래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클래스를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할 거고요. 가져야 될 변수는 반지름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럼 그 반지름을 초기화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넓이와 둘레를 계산할 거다. 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를 만드실 때에는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콜론이에요.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콜론.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를 만들 때그 관습적으로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객체를 초기화할 때 객체 객체를 초기화할 때 필요한 메서드. 그게 생성자죠, 생성자. 결국은. 생성자는 함수로 만드시면 돼요. def. 이름은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항상 지정된 이름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들은 항상 첫 번째가 셀프. 셀프의 의미는 메모리에 생겨난 객체.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부터가, 두 번째 파라미터부터가 실제로 생성자를 호출할 때 전달받을 아규먼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파라미터예요. 자, 원을 초기화하고 싶은 거예요. 값 몇 개를 전달받으면 될까요? 단지 이름이라고 하는 값 하나만 전달받으면 하나의 원을 초기화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거를 변수로 파라미터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 레이디어스. 레이디어스가 반지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init 함수 안에서 하는 역할은요. init 함수 안에서 하는 역할은 메모리에 생겨난 객체 안에다가 셀프가 메모리에 생겨난 객체라고 그랬죠. 메모리에 생긴 객체 안에 그러면 점이에요. 객체 안에 변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를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가 초기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른쪽에 있는 radius는 뭘 가리킵니까? 생성자의 파라미터 radius를 가리키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radius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성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이에요.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 두 개가 구분이 되죠. radius는 여기 있는 radius고 얘는 특별하게 셀프 점이 붙어 있잖아요. 사실 같은 이름으로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변수 이름 만들면서 요거는 A라고 하고 요거는 B라고 하고 변수 이름 만들려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이랑 파라미터 이름이랑 뭐 똑같이 만들어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분할 수 있으니까. 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이고 여기는 파라미터에 전달된 아규먼트다라는 의미가 구분이 되는 거죠. 셀프라고 하는 키워드로 그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초기화는 이거 말고 더 할 게 있어요? 할 게 없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서드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메서드. 메서드가 뭐라 그랬어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만드는 연습들을 많이 했잖아요. def. 메서드부터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메서드 이름을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넓이라는 의미로 쓸 거여서 area라고 할게요. area. 메서드는 일반적인 함수와 다른 점은 첫 번째 파라미터는 무조건 셀프라고 써주시는 거고요. 단, 이 메서드가 호출될 때 셀프를 직접 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메서드를 호출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가 있겠죠. 그 객체가 셀프에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에는 셀프에 생성된 객체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생성된 객체는 무슨 변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radius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메서드는 어떤 변수들을 이용해서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거, 넓이를 계산하실 때 넓이 계산하는 공식 아시죠? 3.14 곱하기 아래 제곱. 그죠? 이게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인데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지름을 아규먼트로 전달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넓이 계산하기 위해서 반지름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반지름 있어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반지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동그라미라고 하는 객체가 반지름 가지고 있잖아요.
셀프가 동그라미라고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죠.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가 반지름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반드시 생성된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게 메서드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넓이 계산 공식대로 리턴만 하시면 돼요. 뭐 3.14 곱하기 반지름을 찾을 때 생성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 제곱.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다 곱하기 3.14. 이게 넓이. 자, 둘레의 길이는 페리미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둘레란 뜻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프. 자, 이제 여기는 공식대로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return 2 곱하기 3, 지름 곱하기 3.14죠. 반지름은. 그래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객체가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이라고 하는 객체가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실행해볼까요? 실행.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지? 리, 리턴. 오타. 오타.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클래스 정의. 클래스 선언이에요. 클래스 선언. 자, 그럼 클래스를 선언한 이유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예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고, 그러면 C1이라고 할게요, 변수를. 서클 객체를 생성을 할게요. 서클 객체를 생성하고 변수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하시면 돼요. 객체를 생성하실 때에는 클래스의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하시는 겁니다. 그 클래스의 이름으로 호출하는 함수를 생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성자. 자, 생성자를 부르려고 하니까 힌트를 주죠. 생성자는 뭐다? 이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뭘 넘기라고 하고 있어요? 반지름 넘기라고 하고 있죠. 반지름 1이라고 하겠습니다. 1. 자, 프린트 C1 해보고요. 프린트 C1점 radius 해볼게요. 두 개를 주려고 했어요. 자, 등호 오른쪽 부분을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객체가 생성되고 그리고 초기화가 되는 게 생성자의 역할이에요. 그걸 누가 해주는 거냐면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이닛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게요. 생성자를 호출하면 여기 있는 init 메서드가 호출이 돼요. 그럼 파이썬은 메모리를 확보를 해요. 어떤 메모리를? 반지름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확보를 합니다. 자, 이 메모리 주소가 지금 여기 있어요. 뒤쪽에 있는 네 자리만 쓸게요. 6890이라고 하는 메모리 주소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radiu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 변수에 값을 저장을 해요. 자, 근데 어떤 값을 저장하냐면 아규먼트죠. 아규먼트가 우리 얼마예요? 1이죠.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생성자의 역할. 이해되셨습니까? 생성자의 역할은
파이썬에서 생성자를 호출하면 init 클래스 안에 있는 init 메서드가 만들어지는데, 호출이,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데, 파이썬은 그 init 메서드한테, 여기 지금 메모리 비어 있어? 하고 메모리 주소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변수 만들어? 하고 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파이썬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메모리가 어디에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발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규먼트들은 실제로 생성자를 호출한 부분에서 전달한 그 아규먼트를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init한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메모리가 확보가 됐죠. 그 다음에 아규먼트로는 1이 넘어왔죠. 그럼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그 객체한테, 즉 메모리에 radiu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요. 만들고 아규먼트를 거기에다가 할당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객체예요. 자, 그거를 C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했죠. 그죠? 그럼 C1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 이름인데 이 변수 이름은 뭐다? 메모리에 생겨난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C1을 출력을 하잖아요. C1을 출력하면 요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클래스, 설계도,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오브젝트, 객체이고, 메모리 6890 번지에 생겨난 객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C1.radius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여기, 세 번째 라인이죠. 세 번째 라인에서 C1.radius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변수 C1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변수 C1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변수 radius 변수의 값을 읽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얼마 저장되어 있었어요? 숫자 1 저장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1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C1에서 넓이와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 C1 점 넓이. 자, C1 점이라고 하니까 보여주죠. 이렇게 세 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세 개.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뭐뭐 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객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객체는 메서드와 자, 여기 def 이렇게 보이죠. 얘네들은 메서드. 정육각형처럼 보이는 녀석들은 메서드.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뭐죠? 육각 렌치인가? 예. 몽키 스패너. 스패너처럼 보인 거 있죠? 얘는 이 옆에 int라고 되어 있죠. 변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C1이라고 하는 변수는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와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음. 그러면 넓이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area. 자, 이렇게만 하면 이게 함수 호출인가요? 함수 호출 아니죠? 이건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가져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셔야 함수 호출이죠. 아규먼트는 왜 안 줘요? 왜 안 주냐 하면 area 보세요. 아규먼트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죠. 클래스를 만들 때는 셀프라고 하는 걸 써줬지만 호출할 때에는 셀프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죠. 왜? 누가 호출했느냐가 셀프이기 때문에. area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를 누가 호출했느냐. C1이라고 하는 서클 객체가 호출했다잖아요. 그죠? 어. 메서드는, 메서드는 단독으로 이렇게 호출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독으로 이렇게 호출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성된 객체가 있어야 부를 수 있는 게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함수와 메서드의 차이점 아시겠죠? 함수는, 함수는 그냥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객체 없이, 그죠? 단독으로 호출할 수 있죠. 근데 메서드는 반드시 생성된 객체가 있어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성된 객체 점 하고 메서드를 호출하면 파이썬은 무슨 역할을, 어떤 일을 해주냐면 이 객체,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의 주소를 셀프한테 줘요. 그래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 다른 아규먼트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셀프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C1이라고 하는 객체를 여기다 직접 파이썬이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특별하게 다른 아규먼트를 전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럼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C1에서 메서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C1을 찾아가서 셀프를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셀프는 C1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레이디어스가 있죠. C1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을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3.14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1의 제곱 해봐야 3.14, 1이고, 거기다 곱하기 3.14 했으니까, 넓이는 3.14예요. 밑에 3.14라고 나왔죠? 나왔죠? 둘레의 길이는요?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호출해요? 프린트 C2. 해리 미터. 이렇게 하시면, C1이죠. 죄송합니다. C1의 페리미터. 2 곱하기 3.14니까 6.28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6.28 맞죠? 이게 둘레의 길이 맞나요? 맞죠? 네.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자, 다른 원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 원을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원을 만들 때, 자, 이렇게 하면 객체가 생성될 수 있을까요? 객체가 생성될 수 없어요. 에러납니다. 왜 에러나죠? 자, init 메서드는 자, 앞으로 아규먼트가 몇 개인가요? 하고 제가 여쭤보면 셀프 제외하고 개수를 말해주시면 돼요. init 메서드는 아규먼트 몇 개? 한 개. 셀프 제외 아규먼트 한 개. 기본값 있어요? 없어요? 기본값 없죠. 그럼 우리가 반드시 전달을 해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의 반드시 필요한 아규먼트가 있었는데 missing, 빠뜨렸네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만 넘겨주시면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볼까요? C2까지만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했죠. 파이썬은요, 메모리를 확보해 줍니다. 그 메모리가 클래스 안에서는 셀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메모리가 여기에 만들어졌네요. 16102라고 하는 주소의 메모리가 확보가 됐네요. 자, 그리고 아규먼트를 줬어요. 이닛이 무슨 역할을 했었죠? 이 메모리에 radiu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 전달한 아규먼트로 값을 할당, 초기화를 했죠. 여기까지가 서클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한 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완성이 됐잖아요.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메모리 주소에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거를 변수에다 할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C2라고 하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는 어디를 찾아가는 메모리 두 번째 원을 찾아가는 변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얘를 저장하는 거예요. 얘를. 정확하게는 주소값을 저장하는 건데 참조값을 저장하는 건데
그냥 얘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2라고 하는 변수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밑에 있는 코드가 이제 이해가 되죠. C2가, C2가 왜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가 이해가 돼요.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오브젝트고, 여기에 만들어진 메모리 여기에 만들어진 객체다. 이거를 보여주는, 프린트문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서 c2.radius, 그 다음에 넓이 다 계산해 볼게요. c2.area, 메서드 호출이죠. 그 다음에 print c2.perimeter.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프린트문이 3개가 더 나왔죠. 네. 아, 2라고 해버리니까 둘레하고 넓이가 똑같군요. 10이라고 할까요? 여기 10으로 하겠습니다. 10.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세 번째 라인의 의미는 뭐예요? 세 번째 라인의 의미는 C2를 찾아가서예요. C2를 찾아가서. C2라고 하는 객체를 찾아가서 그 메모리 찾아가라 이거예요. 이 메모리를 찾아가서. 이 메모리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뭘 읽어라? 변수 레이디어스에 있는 값을 읽어라 예요. 읽으니까 얼마? 10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C2를 찾아가서, C2를 찾아가서, 그게 점이에요, 점. 찾아가서 뭘 호출해라? are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라. 그러면은 이 area 안에서 셀프는 누가 되는 거다? 셀프는 C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 계산할 때 C2의 반지름을 가지고 어, 넓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00이겠죠? 100 곱하기 3.14니까 314.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 계산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서 C2한테서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니까 C2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을 가지고서 둘레의 길이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요. 그래서 62.8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객체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런 개념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메서드가 하는 일은 공식대로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계산한다인데 이때 공식에서 필요한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를 아규먼트로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넓이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기능은 반지름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하나의 클래스로 묶어버리고 하나의 객체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 겁니다. 우리가 기능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을, 필요한 변수들을 먼저 초기화해 놓고 그 변수들을 이용해서 기능을 만들자.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객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규먼트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지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생성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따로 아규먼트를 선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메서드를 만들 때 다른 아규먼트들을 주는 그런 메서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들, 속성들 이외에 다른 어떤 값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규먼트들을 선언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아규먼트를 따로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여기는 서브 목차 만들까요? 서브 목차로 example 1번 서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고요. 서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봤고 자, 요 밑에서는요. 밑에서는 서브 목차로 example 2번이라고 할게요. 자, 무엇을 만들어 보시냐면 아,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까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해볼게요. 직사각형은 영어로 rectangle입니다. rectangle. 우리가 직사각형에서 필요한 기능은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필요한 기능은 넓이를 계산하자와 넓이를 계산하자와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자예요.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양의 직사각형이든, 뭐,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이든,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이든, 아니면 뭐 정사각형으로 생긴 직사각형이든, 그죠? 어떤 모양의 직사각형이든 그 직사각형에서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직사각형들이 가져야 되는 속성들.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하고 뭐. 뭐하고 뭐가 있으면 돼요.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만 있으면 넓이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도 계산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가져야 되는 속성으로는 가로 길이, 위드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길이, 세로는 하이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를 설계할 때 초기화 함수에서, init 함수에서 변수 몇 개 선언하면 될까요? 변수 두 개 선언하면 되겠죠? 아규먼트 몇 개 필요할까요? 아규먼트 두 개 있으면 초기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메서드 두 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init 메서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넓이 둘레라고 하는 메서드 두 개. 그렇게 클래스를 설계를 하시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세요. 네, 문제 뭔지 이해되시죠? 원 서클 만들었던 거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서클을 만들었던 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면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시는 것도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뭐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직사각형 이렇게 하면서 직사각형 모양이 서로 다를 때 넓이랑 둘레의 길이가 잘 계산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다 못하신 분들 계시면 35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시면서 35분까지 제가 시간 드릴게요. 쉬는 시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35분에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요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클래스를 만드시는 거고요. 클래스 이름은 rectangle, 직사각형이라고 하도록 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하기로 했어요. 넓이를 계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둘레의 길이를 계산했으면 좋겠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떤 직사각형에서 둘레의 길이와 그 다음에 그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알아야죠. 그래서 객체가 생성될 때,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초기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문제예요. 그럼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이름 써주시면 돼요. 이름 써주시면 되고, 필요한 거는 초기화,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를 해줄 수 있는 함수예요. 그게 init이죠. init이고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무조건 셀프로 시작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몇 개를 선언해야 되나 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초기화를 해야 될 변수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초기화를 해야 될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값도 두 개를 전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을 전달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파라미터를 두 개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찾아가서 메모리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 아규먼트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생성된 객체를 찾아가서 생성된 객체에 메모리가 있겠죠. 그 메모리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변수에다가 딱 아규먼트를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게 init 메서드, 즉 생성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체가 생성이 됐으면은요, 이제 나머지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서 기능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넓이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셀프를 가지죠. 그리고 셀프 파이썬에서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를 셀프라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셀프 점이라고 하시면 그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되는 거고요. 메서드가 호출한 객체에는 가로 길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그다음 곱하기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에는 세로 길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둘레의 길이는 페리미터죠. 둘레의 길이는 함수니까 콜론 하고서 그다음에 바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return 하시면 되는데 가로가 두 개 있고 세로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self.width 더하기 self.heigh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둘레의 길이. 이렇게 해서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고요. 코드셀이 실행이 되면 클래스의 정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생성자를 호출하실 수가 있게 돼요. rect 1번이라고 할게요. rectangle이라는 의미로 rect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주면서 만들면 되겠죠.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자, 클래스 이름, 함수, 이게 생성자라고 말씀드렸죠. 생성자의 아규먼트 볼까요? 아규먼트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셀프는 보여주지 않아요. 셀프는 파이썬이 메모리를 확보하면, 객체의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확보하면 자동으로
그 파이썬이 넣어주는 게 그게 셀프.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할 때에도 그리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도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 주소 값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개발자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쪽에는 아규먼트 두 개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로 길이 순서대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로 길이를 4라고 할까요? 세로 길이 3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출력을 해볼게요. 우선 렉트 1번이라고 하는 변수 자체를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string으로 fstring 가로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하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라인에서 생성된 렉트 1번의 가로 길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생성된 가로 길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1번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1번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1번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실행해 볼까요? 우리가 만든 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로 길이 4, 그 다음에 세로 길이 3. 우리가 만든 대로 들어갔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보면 이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한다. 생성자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에서 메모리를 변수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확보해 준다예요. 메모리를 확보를 해주고 자, 이 메모리에 변수 몇 개가 필요할까요? 변수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이썬이 해주는 일은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는 거예요. width라고 하는 변수와 heigh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변수 선언. 그죠? 음. 어디에? 여기가 주소, 메모리 주소란 말이에요. 메모리 주소가 어디냐면 이거. 뒤쪽에 네 자리만 쓸게요. 3010, 3010. 이런 메모리에 width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을 이 변수에다가 저장해주고, 그러니까 할당해주고, 초기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주소에 heigh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값은 여기서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값으로 여기를 초기화해주고, 여기까지가 누구의 역할이다? 생성자의 역할인 거예요. 생성자의 역할이고, 그 결과를 변수에 저장을 했죠. 그 결과를 렉트 1번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했다는 얘기는 렉트 1번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뭐다? 메모리에 생겨난 이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다. 예요. 그러니까 얘가 인스턴스인 거예요, 인스턴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렉트 1번. 이게 렉트 1번. 그래서 여기서 출력한 내용은 어디에 렉탱글 오브젝트가 생겨났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렉탱글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문 볼게요. 프린트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생성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어떻게 그 값을 읽어올 것이냐예요. 생성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읽어오실 때에는 변수 이름이 있죠. 인스턴스의 이름 있잖아요. 인스턴스의 이름. 그 인스턴스 이름 점. 자, 여러분들 점은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점은 점은 객체를, 객체를 찾아간다, 참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간단하게 안에 있다, 객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점의 의미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객체 안에 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프로그래밍에서는 그거를 참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조한다. 메모리를 참조한다. 객체를 참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렉트 1번 점 위드스는 렉트 1번이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객체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겠죠. 거기에 저장된 값을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읽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렉트 1번이 가지고 있는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 자리로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어렵지 않죠? 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기능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객체에서 뭐 넓이를 계산하겠다, 둘레 길이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기능을 만들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어떤 특정 객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음. 여기서의 넓이나 여기서의 가로 길이는, 둘레의 길이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갖는 직사각형에서 동작하는 넓이 계산, 둘레의 길이 계산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묶어준 거죠.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묶어주면 객체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변수들의 값을 준다, 변수들의 값을 할당한다는 얘기고,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만들어진 변수들만 가지고서 뭔가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메서드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든다라고 하면은요, 두 번째 직사각형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렉탱글 똑같이 생성자 호출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세로 길이를 길게 만들어 볼까요? 뭐 가로 길이를 3이라고 하고 세로 길이를 6, 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네. 뭐 이렇게 해서 프린트, 렉트 2번, 그 다음에 프린트, 렉트, 여기도 포맷 스트링 사용할게요. F 스트링 사용하겠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죠. 가로 길이 출력하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 출력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로 길이는 누구의 가로 길이를 출력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두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렉트 2번의 가로 길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렉트 2번의 세로 길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가 만든 대로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도식화를 하면서 요거를 보시면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얘기는요. 조금만 내릴까요? 네. 위쪽에 클래스 코드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 코드 있죠. 요거 같이 보면서 할게요.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파이썬이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어딘가에 비어있는 메모리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비어있는 메모리를 찾아가서 변수를 선언했어요. width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거기에 값을 넣어줬어요. 값은 여기서 전달한 값. 3이잖아요, 3. 그거를 여기 이 메모리에 선언된 변수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죠. 두 번째 값은 어디에? 다른 변수에.
이 똑같은 메모리에 생겨나 있는 곳에다가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두 번째 값, 6이라고 하는 값을 넣은 거예요. 얘가 두 번째 사각형. 그 결과를 어디다 저장했어요? rect 2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rect 2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rect 2번은 이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예요. 찾아갈 수 있는 변수. 그게 뭐냐면 이런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 A510이라고 써져 있군요. 주소값이. 네. 그래서 두 번째 생겨난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가 rect 2번인 거예요. rect 2번. 네. 그래서 여기서 rect 2번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렉탱글 객체고 가지고 있는 게 위드스하고 하이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렉탱글 오브젝트고 메모리는 여기다. 이거를 출력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rect 2번의 위드스는 rect 2번 찾아가서 거기에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저장된 값, 초기화할 때 사용된 값인 거죠. 그 다음에 rect 2번 점 하이트란 의미는 rect 2번 점 하이트, 그죠? 점. 찾아가서 rect 2번이라고 하는 변수로 객체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게 6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음. 이게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와 그러니까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램이 메모리에다가 하는 역할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참조한다라는 의미는 그 생성된 객체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변수들, 그러니까 self.width, self.height, 생성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그 값을 읽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넓이나 둘레의 길이 같은 경우도요. 생성된 객체들에 따라서 넓이나 둘레의 길이도 다르겠죠. 1번 사각형은 넓이가 4, 3, 12일 거고 2번 사각형은 넓이가 3, 6, 18이겠죠. 그죠? 이렇게 그 모양에 따라서 직사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넓이나 둘레의 길이가 다 다르겠죠. 근데 계산하는 공식은 똑같잖아요.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곱하기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다.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더하기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다. 이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 값만 바뀌어주면 그 계산하는 공식은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메서드로 만들어.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코드는 여기다 추가를 할게요. 직사각형 1번에 대해서 뭐 F 스트링으로 쓸까요? 넓이는 그다음에 둘레 길이는 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넓이를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서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렉트 1번에 넓이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렉트 1번 점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는 거죠.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얘가 호출되고 얘가 리턴해 주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값을 리턴해 주죠. 그게 여기에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네. 여기는요. 둘레의 길이는 렉트 1번 점 페리 리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메서드 호출인 거죠. 메서드 호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시 실행하시면 넓이는 4, 3, 12. 그죠? 둘레의 길이는 4 더하기 3, 7, 7이 14. 둘레 길이는 14. 맞죠? 그죠? 네. 이거는 하필이면 3하고 6이니까 넓이랑 둘레 길이가 똑같겠네요. 네. 볼까요? 프린트, 넓이 하고서 넓이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둘레 하고서 둘레의 길이 출력해 볼까요? 이거는 누구의 넓이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직사각형 2번의 넓이를 계산하겠다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사각형
2번의 둘레 길이를 계산하겠다죠. 마침 똑같네요. 3 곱하기 6이나 3 더하기 6, 9 곱하기 2나 결과는 똑같네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자, 질문 없으시면 이 렉탱글 클래스 가지고서 조금만 우리가 조금 변경을 해볼게요. 제가 문제를 드릴 때는 문제에서는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전 시간에 문제에서 드리진 않았던 건데 뭐 이닛 메서드든 뭐 아니면 에리어나 페리미터라고 하는 메서드들이든 메서드도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과 동일해요. 셀프라고 하는 특별한 키워드가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면 메서드도 함수의 일종이고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은 def, 이름, 파라미터 선언, 그 다음에 body 이란 말이에요. 그죠? 음. 그럼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학습했었던 내용들 있죠. 디폴트 아규먼트, 뭐 가변 길이 아규먼트, 그죠? 이런 것들,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이런 것들 전부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출할 때, 호출할 때 그 아규먼트를 넘기는 방식도 포지셔널 방식으로 넘기셔도 되고 키워드 방식으로 넘기셔도 되고 다 동일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먼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이 클래스의 메서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생성자의 기본값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줄 수가 있어요. 셀프의 기본값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셀프에 들어가는 거는 메모리 주소값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객체를 생성하기도 전에 메모리 주소값을 어딘가에 확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개발자가 메모리를 직접 제어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언어는 진짜 몇 개 없습니다. 메모리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언어는 몇 개 없어요. 파이썬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셀프는 우리가 기본값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이외의 다른 파라미터들. 그 이외의 다른 파라미터들은 얼마든지 디폴트 아규먼트를 줄 수가 있어요. 디폴트 아규먼트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할 때 포지셔널 방식으로 호출할 수도 있고, 키워드 방식으로 호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렉탱글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정을 했으니까 여기 수정한 코드부터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이 그대로 에러 없이 다 그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커서를 여기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셀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런타임 메뉴 중에서 단축키 컨트롤 F1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재 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셀들 한꺼번에 실행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커서가 있는 셀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셀들을 실행하기. 얘가 컨트롤 F10입니다. 요거를 실행해 주시면 금방 끝나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 번호 볼까요? 29번, 28번, 27번. 요렇게 여기만 새로 실행이 된 거예요. 여기만. 네, 이런 기능이 있어요. 밑에 있는 것들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요거 있다고 해서 밑에 있는 기능들이 바뀌면 안 돼요. 그죠? 네, 자, 생성자 호출했어요. 생성자 호출했죠? 아규먼트 줬죠? 첫 번째, 이거 포지셔널 아규먼트예요. 키워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포지셔널 아규먼트, 포지셔널 아규먼트예요. 디폴트 값이 있든 없든 상관없죠. 그죠? 우리가 전달한 값들이, 우리가 준 값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한다, 생성자를 호출한다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를 호출한다란 얘기는 width라고 하는 변수가 0이라고 있었는데 그 width라고 하는 변수에 다시
새로운 값을 준다, 재할당한다, 다시 저장한다, 다른 값으로 저장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본값은 무시가 되는 거고요. 어, 기본값 무시가 되고 우리가 포지셔널 아규먼트로 전달한 값들이 위드스와 하이트에 들어가서 렉탱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뀔 게 없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음.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자, 이번에는 렉트 3번이라고 할까요? 자, 이제는 이렇게 호출하는 게 돼야 안 돼요. 되겠죠? 네. 우리가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났었어요. 그쵸? 서클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서클에서 레이디어스 안 넣고 그 호출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죠? 서클에서 얘가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을 때 아규먼트 안 주고 호출하면 에러가 나는 거 보여드렸죠. missing 하면서, 그죠? 근데 지금은 두 개의 아규먼트가 전부 다 디폴트 값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에러가 나지 않아요. 에러가 나지 않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전부 다 뭐가 될까요? 0이 되는 거예요. 메모리 값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 볼게요. 가로 길이, 그다음에 세로 길이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의 가로 길이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렉트 몇 번? 3번 점 그리고 위드스. 그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렉트 3번 점 하이트 이렇게 하시면 되죠. 둘 다 얼마? 이게 디폴트 아규먼트가 사용이 된 거죠. 디폴트 아규먼트로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init 메서드에서 어, 기본 인수가 설정되어져 있으면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할게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죠.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기 때문에 아규먼트 주지 않아도 기본값으로 얘네들이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가 하나만 딱 있어도 돼요.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고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넓이나 둘레 길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0이니까 넓이도 0, 둘레 길이도 0 그렇게 되겠죠. 네, 뭐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렉트 4번을 만들게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중에서 세로 길이만 주겠다.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자, 세로 길이만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순서가 가로 길이가 먼저 있고 세로 길이가 나중에 있죠. 근데 여기는 기본값이 있으니까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고 뒤쪽에 있는 거에만 값을 바꿔서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드 방식을 쓸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음. 그러면 첫 번째 아규먼트인 위드스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고 키워드 아규먼트는 두 번째 있는 이 녀석을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출력을 해보면 바로 세로. 똑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좀 뭔가 좀 불편하죠? 에, 렉트 4번 점 위드스. 그 다음에 여기는 렉트 4번 점 하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width라고 하는 변수는 디폴트 아규먼트로 초기화가 됐고, 그 다음에 height라고 하는 변수는
우리가 아규먼트로 넘겨준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질문 없으시면은요, 어, 다시 레탱글 클래스로 다시 한번 좀 갈게요. 레탱글 클래스로 다시 한번 가서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메서드, init 빼고요. init 빼고 다른 메서드들을 보면 아규먼트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넓이를 계산하겠다 라고 하는 기능에서는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만 이용해서도 그쵸? 다시 얘기하면 직사각형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만 이용해도 넓이를 계산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다른 값이 필요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를 계산할 때에도 둘레의 길이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값들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다른 아규먼트, 다른 값을 전달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 때 셀프 이외의 다른 아규먼트는 선언하지를 않았어요. 선언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규먼트를 전달받는 함수 메서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def, resize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무조건 셀프예요. 셀프. 자, 이 resiz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새로운 크기로 바꿔주는 거. resize가 크기를 바꾸다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가로 길이도 바꿔주고 싶은 거고 세로 길이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자, 기존에 위드스의 값이 있었고 하이트의 값이 있었지만 윗사이즈는 그거를 다른 값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값들이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파라미터를 선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새로운 가로 길이, 새로운 세로 길이, 이렇게 값을 전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가 할 일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죠. 그 값을, 그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가로 길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로 길이를, 세로 길이를 새로운 세로 길이로 바꿔줘야 되겠죠. 얘가 리사이즈가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리사이즈. 네, 여기다가 기능에다가 우리 추가했으니까 여기다가 기능에다가 크기 변경 resize 이렇게 추가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에다가 새로운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새로운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셀에서부터 밑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실행해야 돼요. 단축키는 Ctrl F10 아니면 런타임에서 셀 및 하위 셀 실행. 요거 하시면 돼요. 그럼 밑으로 쭉 실행을 해줄 겁니다. 요거 바꾼 것 때문에 뭔가 에러 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밑에서 에러 나면 이 바뀐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에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코드를 고쳐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요거 리사이즈 넣었다고 해서 렉탱글 1번이 바뀌는 거 없고요. 렉탱글 2번이나 3번, 4번이 바뀌는 거 없어요. 그쵸? 자, 우리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렉탱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4번은요, 가로 길이가 0이었어요.
세로 길이가 10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로 길이가 0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볼 수가 없죠. 그냥 선이잖아요, 선. 그죠? 자, 이 렉탱글 4번의 사이즈를 바꿔볼게요. 렉트 4번 점. 렉트 4번 점이란 얘기는 뭐예요? 찾아간다는 얘기죠. 메모리에 만들어진 녀석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찾아가니까 뭐가 있어요? 하이트라고 하는 속성과 위드스라고 하는 속성, 즉 변수가 있는 거죠. 변수가 있고 area라고 하는 메서드, perimeter라고 하는 메서드, 그리고 resiz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자, resize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하니까 얘는 아규먼트를 몇 개를 넘겨야 돼요. 얘는 아규먼트를 두 개를 넘겨야 되는 녀석이에요. 그쵸?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새로운 사이즈, 가로 길이가 0이었는데, 가로 길이는 5로 바꿀게요. 이게 새로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12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꾸고서 프린트,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다시 출력하고요. 가로 길이 다시 출력해보고, 세로 길이 다시 출력해보고, 바뀐 상태에서 넓이를 한번 볼까요? 프린트, f스트링, 넓이, 그 다음에 둘레. 가로 길이 얼마로 나와야 정상일까요? 5라고 나와야 되겠죠. 세로 길이 10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넓이는 5 곱하기 10이니까 60. 둘레의 길이는 17 곱하기 2니까 34가 나오면 되겠죠. 자, 여기 가로 길이 뭐라고 써주시면 될까요? 렉트 몇 번? 렉트 4번의 가로 길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렉트 4번의 하이트. 넓이는 렉트 4번의 area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 호출. 그리고 렉트 4번의 페리미터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 결과 맞나요? 결과 맞죠? 자, 요 두 개의 코드셀에 대해서 좀 도식화를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객체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메모리, 파이썬이 메모리를 확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변수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직사각형 같으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라고 하는 변수들을 만들 수 있도록 메모리를 확보를 해줘요. 어, 어디에 뭐 이렇게. 그리고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뭐였어요?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아까 코드 있었잖아요. width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다. 거기에 값을 저장한다. 값은 여기서 전달해 준 값. 그죠? 여기서 전달해 줄 값. 전달해 준 값이 없으니까 0, 디폴트 아규먼트 사용될 거고. 그 다음에 heigh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 그리고 height라고 하는 변수는 초기화를 여기서 전달해 준 값으로 만들어 준 거죠. 여기까지가 생성자. 여기까지가 생성자의 역할이었던 거고요. 어,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를 렉트 4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었네요. 그죠? 그럼 렉트 4번이라고 하는 변수는 너무 글씨가 엉망이죠. 그래도 엉망이네요. 네, 렉트 4번이라고 하는 변수는 뭐다? 이 메모리에 생겨난 객체를 찾아가는 변수다예요. 메모리를 찾아가는 변수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위드스를 찾으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 0이잖아요, 0.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이트를 찾으면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죠? 그걸 출력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밑에서 뭐 했어요? 메서드를 호출했죠. 그죠? 어디에서? 렉트 4번에서. 그죠? 렉트 4번에서
resiz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resize가 해주는 역할이 뭐였죠? 아까 코드 기억나시죠? 첫 번째 아규먼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드 보면서 할까요? resize 메서드 보세요. resize 메서드가 하는 역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width를, 그죠? 아규먼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width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주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아까 얼마 줬죠? 5를 줬던가요? 그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렉트 4번이 메서드를 불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width는 여기란 말이에요, 변수가. 이 변수에 얘가 아니라 새로운 값을 넣어주겠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얘도 바꿔야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이란 얘기는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height라고 하는 변수를 넣어준 값. 넣어준 값이 아마 아까 12였을 거예요. 12. 요렇게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게 resize죠. resize. 자, 그럼 이제 메모리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메모리 상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메모리 상태가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넓이 계산해 주세요라고 메서드 호출했어요. 이해되세요? 렉트 4번에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다시 찾아가야 돼요.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객체를 다시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뭘 가지고 넓이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메모리에 저장된 가로 길이와 지금 현재 메모리에 저장된 세로 길이를 가지고서 넓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5 곱하기 2니까 60 이렇게 바뀐 거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들과 그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그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들을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의 값들을 초기화한다는 얘기고,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그 변수들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메서드를 호출한다예요. 음. 메서드가 어 아규먼트가 필요 없는 메서드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가 필요한 메서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기능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지금처럼 어떤 새로운 값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아규먼트가 필요한 거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값들만 가지고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아규먼트가 필요 없는 메서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더 선언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기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능에 따라서. 그리고 셀프의 의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셀프는 생성된 객체. 생성된 객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셀프란 위드스와 하이트를 가지고 있는 객체.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 그러면 변수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클래스를 설계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두 문제 정도 연습을 해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